네. 요즘 중요한 이슈 하나가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이슈 하나가 행정 통합입니다. 이른바 메가시티죠. 그러니까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행정체를 합친다. 대전과 충청남도가 합친다. 뭐 경북, 대구, 경남, 부산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는지 이것도 짚어보고요. 또 행안부에는 중수청이 앞으로 설치되죠. 이런 현안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행정안전부의 윤호중 장관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네, 이쪽 스튜디오에서 또 이렇게 뵙습니다. 네, 그 프로그램 맡으시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. 예. 일단 저희 행안부 일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맡으신 지 이제 네. 꽤 됐는데 어떻습니까, 장관? 행안부가 엄청 커졌어요. 네. 네, 뭐 이제 6개월 막 지나가는데요. 예. 그동안 이제 내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국정과 민생이 매우 그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. 이런 예. 것들을 좀 정상화하고 그리고 이제 새 정부의 그러니까 그 집중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준비 뭐 이런 것들을 해온 6개월이 아니었나 싶고요. 우선 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. 이 발행하고 하면서 서민 경제에 이제 온기를 집어넣은 점, 그다음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사고 없이 잘 치러내는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었고요.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우리 저 행정안전부가 이뭐 사회연대 경제 정책을 총괄한다든가 사회 연대 네, 정책이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경찰국을 폐지하고 음. 중수청을 이제 이 신설하는 등 뭐 아직 지금 이제 준비를 계속 예. 해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 검찰 개혁에도 앞장서는 뭐 음. 이런 과정들을 뭐 그런 대로 대가 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. 행정안전부가 사실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, 원래. 근데 네, 거기에 요즘 중요한 일들이 몇 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. 당장 현안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행정통합, 네, 뭐 네, 메가시티를 만든 거죠. 예, 예를 들어서 뭐 대전하고 충청남도랑 합친다 이런 건데 네, 네. 일단 궁금합니다. 왜 합쳐야 됩니까? 어, 우선 이제 그냥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에게는 작은 자치가 훨씬 더 예. 주민의 권리가 보장이 된다는 그런 일반론도 있습니다. 음. 그런데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이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중앙정부에 뭐 대항한다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이를테면 끌려가지 않을 정도의 힘이 지방에 어.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면 중복이라든가 이런 비효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 이점도 있고요. 그래서 저희가 5극 3특을 예. 주장해 왔는데 그 중에 5극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 내지 3개의 지방 정부를 합쳐서 권역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? 음. 그 권역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저 행정 통합도 을 예. 통해서 이 광역 통합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이 권역 내부의 거버넌스, 그다음에 발전 계획이나 이런 것들 자율적 내지는 좀 보다 더 독립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춰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예.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 아무래도 수도권과 상대를 한다면 네, 서울, 네, 경기는 규모가 큰데 뭐 이래서 대전, 충남이 같이 경쟁을 하려면 규모도 어느 정도 돼야 네, 우린 네, 이런 거 해줄게라는 권한도 생길 수가 있고 네, 또 네. 시청, 도청 하는 일을 합치면 조금 더 좀 더 효율적일 수 효율적이 있는 될 수 거죠. 있다 예, 이런 예. 거군요. 네. 그런데 좋은 거면 무조건 되면 좋잖아요, 사실은 말씀하신 예. 대로. 네. 그런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아요. 제일 반대하는 하기 어려운 건 왜 그렇습니까, 이게? 어, 뭐 그렇게 어렵다고 보진 않습니다. 그런데 예. 이제 지금까지 못 해왔던 이유는 예. 모든 저 지역 간의 이해관계를 다 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.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절차상의 통합 절차로 들어가게 됐는데요. 이렇게 하다 보니까
그 과정에서 의견이 조금만 달라져도 지역 간에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제대로 추진되기가 어려웠습니다. 예. 요번에 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겁니다. 어. 먼저 통합에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 중앙 정부가 통합에 대한 어떤 이 지원을 예.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고 음. 그다음에 이제 조금 어렵지만 부차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통합하고 난 이후에 해결하자라고 어. 하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제 추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좀 가능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. 통합을 하면 좋긴 좋은데. 그렇죠. 그런데 네.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예. 뭐 이름 하나 정하는데도 뭐 별소리가 다 있고요. 대전이 앞에 간다, 충남이 앞에 간다. 네네. 그다음에 또 대충은 뭐 그렇지 않냐. 뭐, 예, 네. 뭐 무슨 시청 소재지를 어디에 어디로 두냐. 두느냐 이런 것 가지고도 서로 이제 갈등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. 세부적인 문제에서 서로 우리 쪽이 중요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통합이 네. 어려웠지만 지금은 일단 합치고 문제는 뒤에 해결하자는 게. 그렇죠.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당근을 지금 엄청나게 주는 거죠. 그렇죠. 합치면 이만큼 해주겠다. 네네. 당근은 어느 정도 쏘십니까? 뭐 총리께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예. 한 곳에 대해서 5조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. 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 또 상당한 부분은 이를테면 그러니까 재정이 내려가면 권한이나 사업을 붙여서 내려가는 예. 것이 지금까지의 방식이었다면 그 중에 어떤 일정 부분을 정해서 그것은 이제 이 통합 통합 특별 시에 그러니까 재량 지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원하겠다라고 예. 하는 게 컸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5조 원이 네. 대전 충남이 합치면 여기에 5조, 연간 5조인 거죠. 네, 연간 5조 앞으로 우리 정부 하에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4년간. 4년간. 예, 그럼 20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 광주, 전남도 합치면 여기에도 연간 5조, 4년씩 20조 이렇게 네, 들어가는 네, 거예요. 네. 대구, 경북도 합치면 뭐 그래야 될 텐데 이 재정이 허락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. 좀 대구, 경북만 이렇게 약간 천천히 얘기하시면 혹시 오해할 수 있으니 아니 그런 것은 그런 건 아니고요. 아니고 공평하게 하는 거죠. 예, 속도를 공평하게 벌여서. 하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재정 당국이. 예. 법인세도 많이 두를 예정이잖아요. 예. 삼성전자, 하이닉스가 있어서. 네네. 예. 어쨌든 요즘은 상당히 많은 건데 이 돈을 원래 사업에 붙이는 이거 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, 통합 단체장이니 네. 당신들이 알아서 키우고 싶은데 쓸 거 좀 쓰세요. 네. 라는 여유도 많이 준다는 거군요. 그렇죠. 예.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? 진행 상황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세 곳 모두 예. 법안이 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남 광주하고 대구 경북에 대한 법안이 지난 목요일 금요일 뭐 예. 이렇게 제출이 됐고 이제 이번 주부터 뭐 당장 오늘부터 이제 임시국회 2월 임시국회 일정에 들어가는데요. 목요일 날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려서 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. 그럼 법안은 이제 준비가 되는 거고요. 네네. 주민 투표는 의무적인 건 아니죠. 이 지역의 의견과 무관하게 중앙정부나 국회가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. 예. 지방자치법에 보면,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이제 패치 통합의 경우에는 우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라. 그다음에 주민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. 예,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. 예.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신에 주민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요.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뭐 세 지역 모두 그 지방의회의 의결이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. 지방의 의결이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 법만 통과된다면 절차상의 문제는 절차는 없습니다. 끝나는 문제는 거고요. 없습니다. 예. 그러면 대전 충남이다 그러면 이장우 대전시장이 있고요. 김태흠 충남지사가 있는데 이 두 분도 여기에 통합단체장을 뽑자.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 통합단체장을 뽑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제
저 두 분이 당초에 그 추진할 예. 때하고 요즘 좀 말씀을 좀 달리하셔서 음.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렇잖아도 좀 조만간 두 분을 한번 뵐 계획이 음. 있습니다. 맞아서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아무래도 다 민주당 출신 네네. 단체장들이기 때문에. 광주 전남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것 같고요. 예. 예, 그다음에 또 통합을 일찍 추진한 거는 대구 경북이었는데 음. 경북이 그동안 그 절차 진행을 하다가 예. 이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중단이 돼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고 경북도의회가 이제 그 의결을 했거든요. 예. 지난주에. 문제는 이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아직 그 잦아들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음.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통합해서 규모를 키워서 수도권에 같이 대응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각 지역별로 우리 쪽으로 더 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불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더 큰 당근을 제공하는 거다. 그런데 이제 네네. 세부적으로는 주민들 사이에 또는 일부 단체에서나 반대하는 의견은 있다. 이렇게 현재 상황을 이해하면 되는 네,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러면 몇 개 정도가 단체장이 이번에 합쳐질 걸로 보십니까? 그거 장관님이 그냥 아, 생각하시기에는. 그것은 뭐 이제 국회에서 그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요. 예. 저희가 미리 몇 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음. 않나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통합 단체장에게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준다. 이렇게 네네. 얘기도 있고요. 그럼 아무래도 권한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, 근데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법안 발의한 게 있는데 거기에는 지방세로 지금 국세로 받고 있는 것, 세금은 이제 네네.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네. 국세로 받고 있는 양도소득세 같은 거를 다 지방세로 전환해 달라. 지금 이제 그 주장은 대단히 좀 무리한 무리한 주장이다. 주장이신데요.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같은 이제 국세를 지방세로 바로 전환을 해버리면, 예. 그러니까 그 양도소득세는 수도권의 이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세수가 예.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. 뭐 법인세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 기업의 한 70% 정도 수도권에 예, 있고. 수도권에 있으니까 수도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. 음. 예, 그래서 지금은 국세로 세수를 그러니까 수입을 하고 받아서 그것을 이제 지방 교부세로, 그러니까 이 지방에 나눠주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지방세와 국세의 비중은 25대 75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제 19.24%의 국세 수입의 19.24%를 지방세로 예. 보내주는 그런 그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방식보다는 이제 좀 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. 뭐 이런, 그러니까 지방에서 현재 주장하는 이 국세 세목을 지방으로 넘겨라라고 예. 하는 거는 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어렵다. 주장입니다.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본사 소재지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많이 받아서 네네. 좋겠지만 네. 사실은 지금은 거기서 법인세를 받아서 재정이 안 되는, 네, 물론 네. 전체 교부금도 주지만 추가로 더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분배 기능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신 그렇죠, 거죠? 그렇죠. 예. 예.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어렵다는 얘기로 듣고요. 우려되는 부분 중에는 이 얘기를 특히 지방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이라면 전남 쪽에서, 대구 네네. 경북이라면 경북 쪽에서 나오는 게 통합을 해버리면 주요 시설들이 다 대구나 광주 같은 도시로 가고 회피 시설들은 지방으로 가고 뭐 그 지방에서 뭐 경북이나 전남으로 가고 이런 우려들이 좀 지방에는 좀 더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시는지요? 예, 우선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통합의 장점은 중복 투자를 줄이고 예. 그다음에 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음.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. 그런 이제 중복을 줄이는데
나쁜 것의 중복은 이 저 외곽으로 나가고 예. 좋은 것의 중복은 이그 중심으로 이 저 모여지게 된다면 예. 그럼 그 안에서의 이제 공동체 간의 갈등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뭐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거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예. 이런 부분의 이해 조정은 이 각 지역에서 이제 이 그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 조정을 통한 지역 내 균형 발전, 예. 국가적인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이 그 도모하도록 그렇게 저 권고해 나갈 계획입니다. 알겠습니다. 메가시티에 대해서 아무래도 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셔서 특별히 네네. 장관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또 애로사항은 뭔지를 좀 더 여쭤봤습니다. 네. 지금부터는 현안인 또 이것도 현안이죠. 중수청 관련돼서 네네.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수청 설치법이 입법 예고가 됐고요. 행안부 장관이 네네. 중수청장을 네. 지휘하게 돼 있죠. 네. 구체적인 그렇습니다. 사건에 대해서만 지휘하는 건가요? 구체적인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지휘하고요. 네. 그러니까 중수청을 일반적으로 지휘한다는 거는 이제 인사라든가 그다음에 정책 뭐 예. 이런 또 이제 재정 이런 면에서 이제 지휘를 한다는 뜻이고요.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이 직접 지휘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만약에 지휘를 하게 된다면 이 중수청장을 통해서 할 수 있다.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지휘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은 맥락이네요. 네, 같은 맥락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왜냐하면 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은 이제 그 검찰청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. 이제 검사는 이 그 기소권 또 영장 심사권, 영장 청구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법적인 통제 관계에 있지만 이제 법무부 장관은 사건 수사에 대해서 지휘권을 갖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. 예.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이 일테면 잘 쓰이면 또 그 좋은 이 도구지만 잘못 쓰여지면 많은 폐단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라든가 예. 또는 뭐 이 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이 그 침해하게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대한 이제 예비적 수단으로 장관의 지휘권을 뭐 예외적 또는 제한적으로 이렇게 할수 규정을 있다. 하게 되는 건 필요합니다. 국수본 네.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행안부 장관에게는 없지요. 지금 국수본에 대해서는 경찰청장도 경찰청장이?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지휘권이 없죠. 않습니다. 이게 상당히 좀 독특한 건데요. 왜냐하면 독립하게 국수본이 수사를 하게 돼 있는 거죠. 어떻게 보면. 예, 그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게 된 이유가 과거에 이제 그 내무부 시절에 예. 그러니까 치안본부, 뭐 이 경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고 이제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해 왔기 때문에 예. 경찰을 상대적으로 독립을 시킨 것이죠. 그 당시에는 이제 검찰의 지휘권이 있었기 때문에 예.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견제를 별 받아라 문제가 그랬군요. 없었는데 예.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검찰의 이제 수사 지휘권이 없어졌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 상대적으로 독립이 더 강해진 거죠. 강해졌다. 네. 최근에 김경소 시의원 민주당의 강선우 전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죠. 김병기 전 역시 민주당 의원. 원내대표. 예. 수사가 미진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여론이 많이 그래요. 왜냐하면 김경시 의원은 미국을 갔다 오기도 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니냐라 있는데 수사 지휘권은 없지만 어떻게 보시는지. 전 뭐 그 일반적인 그 뭐 정책적인 지휘가 는 가능하기 때문에요. 수사 정책상으로 경찰에 대해서 이런 주문은 계속 해왔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올해가 또 지방선거가 있는 해고, 그리고 또 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정당 내의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고 국민 주권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이 공천 과정까지 이 불법적인
그 일이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라. 예. 이런 말씀은 계속 알겠습니다. 드리고 있습니다. 구체적인 사건 지휘는 없지만 엄정한 수사 등 네. 일반적인 데 말씀을 반복해 왔다라는 말씀 이해하겠습니다. 네, 네. 시간이 다 됐네요. 아, 여기까지 네. 듣겠습니다.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